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지난주 맑은 하늘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대체로 날이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우리 증시에도 볕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월 29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증시를 끌어올린 결정타는 예상치 못했던 1분기 성장률이었는데요. 미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3.2%로 집계된 겁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5%를 크게 웃도는 수치일 뿐 아니라 1분기 기준으로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한 건 2015년 이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특히 통상 1분기는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또 크리스마스와 같은 대대적인 연말 소비 이벤트가 종료된 만큼 경제 성장률이 전년 4분기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분기 2.2%도 훌쩍 뛰어넘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게다가 12월 말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연방정부가 셧다운됐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다들 더 놀랄 수밖에요. 다만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로 나뉘어 발표되는데 이날 발표된 건 속보치였거든요. 향후 잠정치와 확정치 발표 과정에서 수치가 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식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표를 조금 자세히 뜯어보니까요. 소비와 투자 증가율은 둔화했고 무역 수지 개선과 재고 증가가 성장률을 끌어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장이 좀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성장률 서프라이즈를 바탕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라리 커들로 위원장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를 위한 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한 건데요. 아마도 1분기 성장률은 호조를 보였지만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치를 밑도는 만큼 사실상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거듭 설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달아오를수록 한국 증시는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1분기 GDP 성장률이 완전 희비가 엇갈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수출 부진과 설비 투자 악화로 인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그리고 수출까지 모두 저조한 상황이라 향후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죠. 원화 약세는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 발표까지 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50선을 터치한 이후에 힘없이 흘러내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좀 향방을 바꿀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자, 이번 주 일정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에는 우선 30일부터 이틀간 미국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연준이 기존 스탠스를 변환해야 할 명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달러 강세 압력이 둔화되면서 현재 가파른 원달러 환율 상승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9일에는 미국 측 무역협상단이 베이징을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이어갑니다.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진전된 내용을 전해올지 이 부분도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중국 4월 제조업 PMI 그리고 한국의 4월 수출과 3월 광공업 생산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시장에서는 모두 양호한 결과치를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제조업 PMI가 3월에 이어서 좋은 수치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 또한 강달러 현상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장에서 환율이 전거래일 대비 0.21% 내리며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이에 나흘 만에 우리 시장이 반등에 나섰습니다. 참,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국내 증시 휴장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외에 해외 주요 시장 휴장일 안내 드릴게요. 이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와 한국 증시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같이 체크해 봤고요. 이제 바로 키워드로 오늘의 시장 이슈와 특징주들 같이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가스공사의 수소사업 추진 로드맵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어제 수소사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의 핵심은 2030년까지 4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수소를 연 173만 톤 공급하고 수소 1kg당 가격을 도매 가격 기준으로 4,500원까지 낮춘다는 건데요. 목표대로 이뤄진다면 2030년에는 수소 연료비 6,200원으로 약 100km를 갈 수 있어서 경유보다도 싼 가격에 수소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구체적인 계획 들여다볼까요? 공사는 전국 천연가스 배관망과 공급관리소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소 생산시설 25개를 마련할 방침인데요. 거점 도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9개소, 2025년까지 6개소, 2030년까지 10개소를 각각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산시설에서 만든 수소를 국내 각지에 운송하기 위한 수소 전용 배관망은 2030년까지 총 700km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거점 도시 내에 100km, 2025년까지 광역권 배관망 500km, 2030년까지 수요 증가와 해외 수입에 대비한 배관망 100km 이상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오랜만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인데요. 특히 국일재즈가 현재 15% 이상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 그래핀 제조 기술의 미국 특허 등록 완료 이슈도 있고요. 구글과 그래핀 배터리 협업 기대감에 오늘 수소차 관련 이슈까지 더해지며 오늘 더욱 강한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S퓨얼셀, 동양피스톤, 성창오토텍, JNK 히터 등 대부분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는 현대위아 1분기 흑자 전환입니다.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현대위아가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더라고요. 영업이익은 1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26일 공시했고요. 매출액도 6.2% 늘어난 1조 8,494억 원을 당기순이익 역시 138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 24일에 잠정 실적을 공개한 현대차도 증권가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기록했었죠.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팰리세이드 그리고 제네시스 G90, 이 신차 인기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분석인데요. 당연히 현대차의 실적 개선은 자동차 업계의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죠. 그동안 국내 완성차 업체가 부진을 이어오면서 대다수 부품사들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현대차와 그 부품 회사들의 실적이 예상을 넘어선 만큼 다른 완성차와 부품사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모두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